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먹기 전에는 혈당이 괜찮았는데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나는 밥도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식후 혈당만 이렇게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식후 혈당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밥이나 빵, 떡,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잘 이동시키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높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혈당이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먹은 음식의 종류, 먹은 양, 함께 먹은 음식, 식사 속도, 그리고 식후 활동량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밥만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빵도 탄수화물이고 떡도 탄수화물이고 국수와 라면도 탄수화물입니다. 과자와 달콤한 음료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밥과 함께 국수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달달한 음료까지 마시면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밥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최근 CDC의 당뇨 예방 교육 자료에서도 한 끼 식사를 구성할 때 접시의 절반은 전분이 많지 않은 채소, 4분의 1은 탄수화물 음식,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 음식으로 구성하는 접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밥만 잔뜩 먹는 식사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챙기면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덜 오르게 하는 첫 번째는 밥의 양만 보지 말고 한 끼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밥을 많이 먹고 반찬은 거의 먹지 않는 식사보다는 밥의 양을 조금 조절하고 채소 반찬과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을 완전히 끊어라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고 식사를 균형 있게 구성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2026년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탄수화물 음식을 식사의 마지막 쪽에 먹는 방식이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연구에 포함된 사람이 많지 않고 연구마다 방법이 달라 아직 확실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밥을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식사할 때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뒤쪽에 먹어보는 방법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방법 하나가 나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서 바로 TV부터 보시나요? 아니면 식탁을 정리하고 집안을 조금 움직이고 가능하다면 가볍게 걸어보시나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활동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보다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걷기 활동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파에 앉아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식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꼭 운동복을 입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리해서 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걷기가 가능한 분이라면 식사 후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지럽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슐린이나 혈당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혈당 변화를 확인하면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혈당이 높게 나오면 다음 식사를 아예 굶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혈당이 높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굶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면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굶기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면이나 떡을 함께 먹지는 않았는지, 달달한 음료를 마시지는 않았는지, 식후에 계속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식후 혈당 몇 가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많은 당뇨병 성인의 경우 식사 시작 후 1시간에서 2시간 혈당을 180mg/dL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대표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목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저혈당 위험, 복용하는 약, 당뇨병의 상태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보다 저혈당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본 숫자 하나만 보고 내 혈당은 무조건 이 숫자까지 내려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목표 혈당은 담당 의료진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밥이나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고 식사를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하고 나서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겁먹기보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식후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기록해 보세요. 혈당은 나를 혼내는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금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고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매일 반복되는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일은 먹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당뇨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들은 정말 혈당을 낮춰줄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